안녕하세요. 삼원북스 승강기 기능사 용샘입니다. 전기로 넘어오고 나니까 진도가 되게 안 나가죠. 한 장 넘길 때마다 막 거의 뭐 한 챕터가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제가 앞에 있던 내용하고 우리 전기 쪽하고는 이 문제 숫자는 앞쪽이 대부분인데 내용은 뒤쪽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전기 쪽을 어렵게 생각하시면 한도 끝도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시험에 나온 거 위주로 본다 생각하시고 처음에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수준에서 넘어가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콘덴서로 들어오는데, 우리가 콘덴스라는 그 전기 부속이 있습니다. 밑에 그림이 잠깐 보이죠. 이렇게 보면 전해 콘덴서가 잠깐 보이는데, 이런 거 여기 전해 콘덴서 보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콘덴스는 보통 이렇게 보통 기호를 쓰게 되면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건전지는 이렇게 표시하죠. 이렇게 표시하면 긴 쪽이 플러스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우리 건전지도 이거 비슷하게 표시하죠. 얘도 뭐냐 그러면 여기 양쪽에 전압을 가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압을 가하면 여기는 플러스로 충전되고 여기는 마이너스로 대전이 돼. 그래서 이게 또 대전체입니다. 대전체. 콘덴서가 대전 현상을 이용하는 거예요. 양쪽 판때기에 우리가 머리하고 책받침하고 관계듯이 한쪽에는 플러스로 충전되면 한쪽에는 마이너스 대전되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기를 모으는 장비가 뭐다? 바로 콘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반사에 절연체를 끼워 놓고 이 안에는 책받침이겠죠. 책받침처럼 절연체를 이렇게 끼워 놓으면 양쪽에 전기를 가하했을 때 극판 사이에 전하가 모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기 축적하는 전기 소자고 콘덴서라고 부르기도 하고 캐패시터라고 부르기도 해. 자, 그럼 콘덴서에 모이는 전기량은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에 전압을 가했을 때, 즉 V를 가하면 여기에 Q가 모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Q가 전압을 많이 가할수록 Q가 어떻게 돼? 많이 모이겠죠. 그럼 Q하고 V는 무슨 관계? 비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Q는 V에 비례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정전 용량은 어찌 될까요? 우리가 정전 용량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콘덴스가 전기를 모을 수 있는 용량이라고 보시면 돼. 그럼 우리가 만약에 C값이 굉장히 커요. C값이 커가지고 판이 많이 넓다고 봅시다. 판이 많이 넓어서 아까 작을 때는 두 개 플러스가 두 개 모였는데 기니까 플러스가 네 개가 모여요. 그쵸? 그러면 요거는 C값이 큰 거죠. C값이 크면 모이는 Q도 어떻게 돼? 많이 모이죠. 그러면 Q하고 C는 무슨 관계다? 비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요 두 식을 모아서 Q 이꼴 CV라는 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해가죠? 이게 Q하고 C는 무슨 관계? 비례. Q하고 V도 무슨 관계? 비례.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둘 다 비례관계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Q 이꼴 CV라서 V가 만약에 1V를 가했을 때 1페럿의 전기를 모을 수 있는 양이면 여기 1쿨롱이 모인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이 페럿은 C값의 단위는 바로 페럿이라고 F라고 쓰고 페럿이라고 읽어요. 페럿의 IC 이름입니다. 전기 단위는 대부분 사람 이름이에요. 우리가 전류 I는 뭐예요? 그럼 아까 암페어라 했죠. 암페어는 암페어 아저씨 이름입니다. 프랑스의 앙페어 아저씨, 앙페어 아저씨 이름.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전기에 붙어 있는 단위들은 대부분 사람 이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요식은 아까 C가 어떻게 돼? 판때기 두 개에다가 전기를 모으니까 요 판이 넓으면 어찌 돼? 판이 넓을수록 전기가 많이 모이겠죠. 그쵸? 그래서 면적 A하고는 C하고는 무슨 관계? 비례관계죠. 우리 비례 반비례로 이 개념을 만드셔야 돼. 그 다음에 판이 만약에 이렇게 넓으면 어떻게 돼? 넓으면 여기 플러스하고 여기 마이너스 당기는 힘이 약해지죠. 우리가 머리가 책받침에 붙으려면 책받침을 멀리 대야 돼요? 가까이 대야 돼요? 가까이 대야 잘 붙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멀리 힘이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에 당기는 힘이 약해져갖고 전기를 많이 대전을 못 시켜요. 그래서 이걸 가까이 붙여줘야만 바짝 당기면서 서로가 적기 딱 붙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간격이 작아야만 C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비례 관계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유전율에 비례해서 그렇죠? 전기를 모은다고 그랬죠. 유전율은 우리가 아까 앞에 안 봤는데 유전율의 단위가 얘가 유전율의 단위가 페로퍼메다 길이당의 정전 용량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유전율이란 게 뭐냐 그러면 전기를 모으는 양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유전율하고는 비례관계인 거예요. C하고는. 그래서 우리가 C 값은 그렇죠? Q 이꼴 CV 식에서 V분의 Q도 되지만
그 다음에 면적, 간격 D에는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면적 A에는 비례하며, 그 다음에 유전율하고는 뭐다? 비례관계가 놓인 거죠. 이런 식으로 식이 만들어집니다. 요 C의 또 다른 이름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캐패시턴스라고 불러요. 정전 용량 C의 이름입니다. 이름이 그냥 이름.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콘덴서 종류가 나오는데 아직 우리 시험에는 이렇게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해 콘덴서를 해서 전기분해를 만드는 놈은 유일하게 극성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는 또 탄탈 콘덴서가 극성이 있는데 뭐 그까지는 저 기능사도 안 나오는데 뭐 기사가 나올 리는 승강기가 나올 리가 없겠죠. 그 다음에 마이카 콘덴서는 우리가 음모를 쓰는 표준 콘덴서가 마이카 콘덴서 음모를 쓰는. 그 다음 마일로 콘덴서는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읽어보시고 넘어갑니다. 세라믹 콘덴서 우리가 산화티탄을 쓴데 있죠. 큰. 그 다음에 바리콘이 있는데 이거는 가변 콘덴서에. 그래서 우리가 바리콘, 바리스타 몇 개가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바리스타는 커피 타는 아저씨가 아니고 베리어블 레지스터 약자로서 얘는 가변 저항을 말해. 그래서 우리가 가변 저항과 가변 콘덴서는 주로 소리를 이렇게 조절할 때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볼륨이라고도 불러요. 볼륨이라고도. 우리 소리 크게 작게 하는 게 볼륨이잖아. 라디오 같은데 볼륨 크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즘에는 별로 안 해요. 볼륨 쓰잖아요. 그쵸? 핸드폰에도 있잖아요. 볼륨 플러스 마이너스 있잖아요. 그쵸? 예. 오래 이해해 주시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콘덴스의 극판의 간격과 극판의 면적과의 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판의 면적은 동일하게 했으니까 똑같고 변함이 없고 정전 용량을 반으로 줄이려면 그죠? 이렇게 C는 면적 D에는 반비례, 면적 A 간격 D에는 반비례, 면적 A는 비례 이렇게 된댔죠. 그럼 여기서 어차피 다른 건 안 변하고 D하고만 관계니까 C하고 D는 반비례 관계죠. 그쵸? 그래서 정전 용량을 반으로 줄이려면 C 값을 2분의 1로 줄이려면 D는 반비례니까 된다. 2배로 커져야 되죠. 이렇게 되죠. 이 관계입니다. 답은 2배로 늘린다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혹시나 비례 반비례는 좀 이해를 하시나요? 비례 반비례 앞에서 우리가 수학을 별로 안 해놓으니까 그래서 비례 반비례를 한번 언급을 제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례라는 개념은 같이 커진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 곱하기 2는 얼마예요? 20이죠. 그럼 여기서 2를 2배로 키우겠습니다. 2배로. 2를 2배로 하면 얼마 돼? 4가 되죠. 그러면 10 곱하기 4는 얼마예요? 40이 되죠. 그러면 20도 얼마 돼? 40으로 바뀌었으니까 얘도 2배 커졌죠.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과 이 자리에 있는 거는 무슨 관계다? 그렇죠. 얘 2배로 키울 때 얘도 2배로 키웠죠. 그래서 이 관계는 비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기호를 쓰게 되면 A 곱하기 B는 C다 이래 썼을 경우에 B하고 C는 무슨 관계다? 그렇죠. 비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는 같이 커지는 관계가 비례입니다. 얘 3배하면 얘도 3배 되겠죠. 이게 비례예요. 반면에 이제 반비례 관계는 우리가 4분의 20을 해볼까요? 4분의 20 얼마예요? 5지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4를 반으로 줄여볼게. 그래서 2분의 1배로 반을 줄였습니다. 4를. 그럼 2로 바뀌겠죠. 2분의 20으로 바뀌면 얼마 돼, 이거는? 10이 되죠. 그럼 여기는 5는 어찌 돼? 5는 10으로 바뀌었으니까 얘는 반대로 2배 커졌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밑에 있는 자리랑 그 다음에 요 자리, 요 밑에 있는 자리랑 요 자리 관계는 어떤 관계다? 그쵸? 서로 반비례. 그래서 분수분의 1 모양을 띠는 요거를 반비례라 불러요. 그래서 요 모양이 나오면 반비례가 되는 거예요. 얘가죠. 그래서 얘 2배 커질 때, 얘 2분의 1배로 작아질 때 2배 커지고, 반면에 얘가 2분의 1배로 작아지면 얘가 2배 커지겠죠. 이런 식으로 서로 하나가 커질 때 하나가 작아지는 관계는 반비례 관계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를 더 집어서 자, 식모양에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식모양에서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A 곱하기 B가 있고 C 곱하기 D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넌을 기준 잡았을 때 반비례가 넌을 넘지 않는 경우는 언제냐 그러면 A하고 B하고가 반비례입니다. 즉 옆에 곱해진 놈이 반비례. 반면에 C하고 D도 반비례. 나머지는 반비례 없습니다. A하고 C 비례, A하고 D 비례, B하고 C 비례, B하고 D도 다 비례해요.
그래서 우리가 반비례만 외우면 되는데, 반비례는 너를 넘지 않으면 뭐다? 옆에 곱해진 놈이 반비례입니다. 반면에 이제 분수 모양일 때 a분의 b는 c분의 d다 했을 때, 그쵸? 요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밑에 있던 놈하고 요 위에 있는 놈이 아까 반비례 모양이었죠. 요렇게 반비례입니다. 요렇게 반비례. 역으로 요 밑에 있는 놈하고 요 위에 있는 놈 뭐예요? 얘도 반비례겠죠. 얘도 반비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수 모양일 때는 위에 있는 놈하고 넌을 거치게 되면 넌을 넘게 되면 서로 반대쪽에 있는 놈들이 반비례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우리가 넌을 안 넘으면 옆에 곱해진 놈이 반비례, 넌을 넘게 되면 서로 위치가 다른 놈이 반비례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A, B분의 C, D, E가 있고 이놈은 FG분의 K, FC가 있다. F는 안 되구나. K, 뭐랄까, KT, Y가 있다. 이렇게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비례 반비례를 한번 찾아보면, 반비례만 한번 찾아봅시다. 반비례는 옆에 곱해진 거니까 A하고 B는 무슨 관계? 옆에 곱해졌죠? 반비례입니다. C하고 D도 어떻게 돼? 얘도 옆에 곱해졌죠? 반비례입니다. C하고 E도 어떻게 돼? 얘도 옆에 곱해졌지? 반비례입니다. D하고 E도 어떻게 돼? 이것도 옆에 곱해졌지? 반비례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FG도 반비례, KT도 반비례, TY도 반비례, KY도 반비례. 즉 너를 넘지 않고는 옆에 곱해있는 놈들이 다 반비례인 거예요. 반면에 이제 너를 넘게 되면 A하고 K는 어떻게 해? A하고 K는 위치가 다르죠? 너를 넘어서 반비례. B하고 K도 반비례, A하고 T도 반비례, B하고 T도 반비례, A하고 Y도 반비례, B하고 Y도 반비례예요. 마찬가지 이쪽으로 보면 C하고 F도 반비례, C하고 G도 반비례, D하고 F, D하고 G, E하고 F, E하고 G 다 반비례해요. 그렇죠? 그래서 너를 안 넘으면 옆에 곱해진 놈, 너를 넘으면 위치가 반대인 놈들이 반비례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비례 위치만 정확하게 알아도 식을 볼 때 이게 비례구나 반비례인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례 반비례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 이거는 이제 복잡한 모양을 띠게 되는데, 이거는 원래 저항을 먼저 하고 왔으면 좀 이렇게 좀 보기가 좀 나을 거예요. 그쵸? 근데 저항을 안 하고 와서, 일단 우리가 저항식을 나중에 할 거니까 저항식을 알고 있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항식을 알게 되면 콘덴스식을 따로 외우지 마시고, 저항식으로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항의 직렬은 콘덴스의 병렬하고 같고, 개념식이, 계산식이, 반면에 저항의 병렬은 콘덴스의 직렬하고 같습니다. 왜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저항은 V는 IR식을 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전압하고 저항은 무슨 관계? 비례죠. 근데 우리가 콘덴서는 Q 이꼴 CV식을 쓸 겁니다. 그러면 C하고 V는 무슨 관계? 반비례죠. 그러니까 이 전압하고의 관계가 서로 비례 반비례로 다르기 때문에 뒤집어지는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저항의 직렬은 어떻게 쓰나요? 그러면 저항 R은 R1 플러스 R2 플러스 옛날에 중학교 때 배웠죠. 이래 나가죠. 그럼 당연히 C도 C1 플러스 C2 이렇게 나가는 거고, 만약에 같은 저항이 N개면 그렇죠? N 곱하기 R1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R1 더하기 R1 더하기 R1 더하기 이렇게 더하는 거니까 R1 곱하기 몇 개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같은 수가 N개면 N 곱하기 C1 한 개의 값에다가 N개를 곱하면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저항의 직렬일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직렬은 뭐가 일치해요? 전류가 일정화되어 있죠. 전류는 변하지 않고 뭐가 변환됐어요? 전압이 변환되어 있죠. 기억나시죠? 앞에 잠깐 했던 우리가 직렬의 개념은 전류는 일정, 전압이 변하는 구조로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전류는 일정하니까 I1, I2, I3 다 같으니까 그건 필요 없고 V1하고 이제 저항과의 관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V1은 R1 플러스 R2 더했을 때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요게 1번이면 자기 거 R1과의 B가 성립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더해서 자기 거 더해서 자기 거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고 여기에 전체 전압 곱해서 B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에 비해서 만약에 저항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2옴이 있고 여기 3옴이 있으면 여기 전체에 만약에 5V가 가해졌을 때 각각의 전압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기는 더했을 때 5분의 2만큼 즉 2V만큼이 가해지고 여기는 5분의 3만큼 즉 3V만큼이 가해져서 똑같죠? 저항값이나 전압값이나 동일한 비를 가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걸 보통 분화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분화법칙 이래 부르는데 이거랑 똑같은 식이 바로 콘덴서 병렬이에요. 콘덴서는 이래 돼갖고 콘덴서 여기가 C1이고 여기가 C2다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2페럿이고 여기가 3페럿이면 자 여기는 이제 콘덴서는 병렬이죠. 직렬이 아니죠. 그럼 병렬은 어떻게 된댔어요? 전압이 일정하다 했죠. 전압이 일정하고 이제 뭐가 변하겠어요? 전류가 변해야 되죠. 근데 콘덴서는 Q 이퀄 CV니까 전류가 있다 없다? 전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전류 I는 뭐랬어요? 그렇죠? T분의 Q였고 역으로 Q는 IT니까 이게 Q하고 I하고는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죠. 비례관계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Q가 변하는 걸로 보시면 돼요. Q의 변화가 전류 대신에 Q로 보시면 돼. 그러면 만약에 여기 전체에 모인 전류 Q가 전체 Q가 만약에 5쿨롱이다 이라면 요 위에는 얼마? 그렇죠? 더했을 때 지금만큼 2쿨롱만큼 여기서 더해서 지금만큼 3쿨롱만큼이 모여 있는 거예요. 전체 5쿨롱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똑같죠. 이것도 자기 비율만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얘도 C1 플러스 C2분의 얘가 Q1이면 지금 C1만큼의 비만큼 가져간다 해서 더해서 자기 거 이렇게 보는 겁니다. 되겠죠? 반면에 이제 올라가서 역으로 여기 이제 복잡한 모양이 나오는데 우리가 콘덴스의 직렬은 저항의 병렬하고 거의 같은 식을 가져요. 우리가 저항의 병렬은 직렬의 역수이기 때문에 R분의 1은 요 밑에 R은 요식 있죠. R은 R1 플러스 R2를 뒤집으면 역수를 하게 되면 R분의 1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왜 그렇게라고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전기기능사에서는 제가 이거 설명을 하는데 이게 설명하자면 되게 길어져.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역수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 역수관계. 왜? 우리가 V는 IR에서 우리가 병렬은 뭐가 됐어요? 병렬은 V가 일정하죠. V가 일정한데 대신에 I가 변하죠. 그렇죠? 이 I의 변화인데 이 I가 저항하고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가 성립하죠. 그래서 요 I 값을 우리가 아까 놓게 되면 결국 또 설명해버리네. 대강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가 I1이고 여기가 I2고 여기가 I3가 되면 이 관계가 역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체 I는 요쪽에 들어가는 물은 여기가 물이 만약에 10개가 통과하면 여기에 뭐가 들어요? 2개 통과하고 여기 만약에 3개 통과하고 여기 5개 통과하겠죠. 전체 물이 뭐다? 10개가 통과해야 되죠. 물의 양은 여기서 10개가 지나가면 각각 나눠져서 지나가니까 I는 I1 플러스 I2 플러스 I3 이렇게 나가겠죠. 그러면 이 I에 대해서 R이 반비례이기 때문에 여기에 R분의 1이 되고 여기는 R1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모양이 나온 겁니다. 이 개념이. 자, 그러면 여기 대해서 우리가 C가 똑같기 때문에 역시 C도 C1분의 1. 콘덴서는 직렬이지만 얘는 저항의 병렬과 같은 모양이 되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비례 반비례 관계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걸 갖다가 R로 한번 고쳐볼게. R로 고치면 얘를 뒤집었죠. 그럼 여기 는이기 때문에 요거 전체를 뒤집어야 돼. 그러면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점점점점 분의 1이 되죠. 요게 이제 모양입니다. 이렇게 C도 이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C는 C1분의 1 플러스 C2분의 1 플러스 점점점점 분의 1이고 요때 R1과 R2를 통분하면 어찌 돼? 만약에 요 뒤에 거 없고 요거 두 개밖에 없다고 가정했을 때 통분하면 어찌 됩니까? 그러면 R1 곱하기 R2분의 요거는 R2가 되죠. 얘는 앞에 거는 뒤에 거는 R1 곱하기 R2분의 얘는 R1이 되죠. 이거 분의 1이 되죠. 그럼 분모 같으니까 묶어버리면 R1 R2분의 위에는 R1 더하기 R2가 되고 분의 1이죠. 그럼 분모에 있는 분모는 뭐다? 뒤집어져서 올라올 수 있죠. 뒤집어 올리면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라는 모양이 나오겠죠. 요게 보통 우리가 밑에는 더하고 위에는 곱하는 형태, 밑에는 더하고 위에는 곱하는 형태하고 똑같죠. 요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걸 갖다가 전기 쪽에서는 이 식을 되게 잘 씁니다. 되게 많이 쓰게 되는데 우리는 혹시나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알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같은 개수면 어찌 돼요? 그러면 같은 개수면 얘가 어찌 돼? 같은 개수면 R1분의 1 플러스 R1분의 1 플러스 R1분의 1 플러스 되죠. 그럼 결국 R1분의 5개면 만약에 5가 될 거고, 그쵸?
요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5분의 1분의, 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는 뒤집으면 5분의 R안이 돼가지고 개수만큼 나눈 거와 똑같죠. 그래서 개수가 n개면 n분의 C환으로서 C값이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저항은 병렬이니까 V가 일정하고 I가 변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I1을 구할 때 비례식이 반비례를 했죠. 그래서 R1 플러스 R2분의 남의 것만큼 R2배만큼 가져갑니다. 이게 전체 I에 대해서 이거를 보통 분류법칙이라고 뒤에 나와요. 분류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이제 더해서 남의 거 이렇게 돼. 더해서 남의 것만큼 마찬가지 외에도 이제 얘는 직렬이니까 전류인 Q가 일정하고 대신에 전압인 V가 변하겠죠. 전압인 V가 변하니까 결국은 V1은 더해서 C2만큼 B만큼 남의 거 B만큼 가져가는 거죠. 서로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해서 남의 거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데 되게 어려우니까 너무 깊이 팔지 마시고 나중에 저항을 먼저 하시고 그걸 뒤집어서 생각하시는 게 빠를 겁니다. 자, 일단 정정용의 같은 두 개의 콘덴서를 병렬로 접수했죠. 우리가 콘덴스의 병렬은 저항의 직렬하고 같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개수만큼 곱하는 거랬죠. 그래서 n 곱하기 C1이 될 거예요. 그쵸? 반면에 이거는 크죠. 두 개니까 뭐가 돼? 2 곱하기 C1이죠. 그 다음에 직렬로 접수했을 때는 콘덴스의 직렬은 저항의 병렬하고 같으므로 그쵸? 개수를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n분의 C1이 돼서 2분의 C1이 되죠. 그쵸? 그래서 C1 값을 1로 놓으면 얘는 2가 되고 얘는 2분의 1이 되죠. C1을 1로 놨을 경우에 그러면 2분의 1하고 2는 몇 배 차이 나요? 4배 차이 나죠. 답은 2번에 4배 차이 납니다. 근데 이것도 헷갈리는 게 반대로 2하고 2분의 1하고는 4분의 1배 차이 날 수도 있죠. 그쵸? 그래서 항상 콘덴스 병렬은 저항의 직렬 이놈이 큰 놈이죠. 그 다음에 콘덴스 직렬 저항의 병렬이 작은 놈이죠. 그래서 말을 그대로 읽으면 병렬로 접수했을 때, 즉 큰 놈의 값은 직렬로 접수했을 때, 즉 작은 놈 값의 몇 배냐 이래 물은 거죠. 큰 놈은 작은 놈분의 작은 놈 값의 몇 배냐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4배가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저항과 콘덴스는 직렬과 병렬의 용 차이는 항상 n제곱배, 하나는 n배 커지고 하나는 n배로 작아지니까 항상 n제곱배만큼 돼. 만약에 10개다 그러면 10의 제곱배인 100배 차이가 나고 누가 크다? 저항의 직렬과 콘덴스 병렬이 크겠죠. 만약에 5개면 5개 제곱인 25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모양 그대로 기억했을 때 개수 제곱만큼 차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복습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